오늘 최강욱 대표의 엄청난 폭로가 있었습니다. 윤서방이 검찰청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우리 모두 윤석열의 정교한 계획에 속았다 하는 것을 최강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터지는 내막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SNS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2019년 8월 당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안된다, 내가 사표 내겠다 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될 당시 윤석열 청장이 청와대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의 장관직 취임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청장이 취임 이후 청와대에 처음 건 전화가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청장은 당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해? 라고 말을 전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바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는데 포기를 안 해? 이 말이겠죠. 윤석열 청장이 이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주변을 30곳을 넘게 이렇게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70군데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윤석열 청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조국 전 장관의 지명을 철회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전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 라고 최강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강욱 대표의 엄청난 질격이 이어지는데요. 윤석열 청장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내 은혜도 모르냐라는 생각이 아마도 윤석열에게 깔려있지 않았을까란 측측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청장 입장에선 검찰이 있었기에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됐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은혜도 모르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 바로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도 모자라 장관을 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생각도 아마 깔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물러나면 그 후임으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앉히려고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예로 청와대가 윤석열 청장에게 전임 검사장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청장이 후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할 사람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밖에 없다 라고 열심히 한동훈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동훈을 끔찍하게 아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윤석열 청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이 되자마자 여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총장을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국정농단 수사가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 라고 강도 있게 말했으니까 이게 먹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먹혀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던 겁니다. 야, 정말 이 윤석열이 정교하게 짠 계획에 모두가 속았다 라고 최강욱 대표께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두 기술을 뛰어넘고 검찰총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되자 막강한 무소불위 권력으로 대통령에게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였고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검찰 편에 선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기를 든 윤석열은 바로 이것이 바로 검찰 쿠데타다 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권 인사, 선택적 수사, 억지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리, 법의 심판을 받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가족과 최측근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임 사태에 개입된 윤석열 사단들의 잘못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 또한 남부지검에서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방위 수사 속에서 이제 윤석열의 개입 여부만 남았다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도전한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셔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께서 망나니 윤석열 총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석열 총장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서방과 이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같이 또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보이고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제 거취를 정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윤석열의 잘못을 꼬집고 거취를 정하라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게 옳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이제 간단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고자 하는 현재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옳은 일이다. 단지 적폐들로부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 때문이다 라고 아주 짧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표님께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당연히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월성이로 수사로 다시 청와대에 칼을 겨눈 윤석열 입장에서는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낙연 대표의 이 같은 메시지에 정말 하들짝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엄청난 대폭로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까지 우리가 한 곳만 바라보고 할 수 있게 해준 큰 선물인 듯합니다. 바로 검찰 개혁. 우리가 조국이고 우리가 중요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정치일학의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